안녕하세요. 도쿄에서 생활하는 평범한 회사원 아키바 클라스입니다. 이번에는 에반게리온의 창의 의미와 안노 감독의 일기장 문제, 겐도의 아디셔널 임팩트는 무엇이었는지에 대해서도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에반게리온의 창은 펜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신 에반게리온에서는 알기 쉬운 사이즈로 표현이 되었는데요. 안노 감독은 지금도 스토리를 구성할 때 아날로그 종이와 펜을 애용한다고 합니다. TV판 24화에서 나기사 카오르가 마음의 벽이라고 언급한 에이티필드는 총과 미사일로는 쉽게 뚫리지 않지만 펜으로 상징되는 창으로는 아주 쉽게 에이티필드를 뚫을 수 있으며, 펜으로 상징되는 글은 사람의 마음을 갈기갈기 찢어서 죽음으로까지 몰고 갈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신 에반게리온 초반에 등장하는 수많은 마크 4-2A를 보시면은 각자가 복제된 창을 탑재하고 있는 것이 보입니다. 이는 에반게리온 Q를 만든 후 안노 감독을 향한 수많은 비난과 억측, 조잡하게 복제되어 만들어진 콘텐츠 등을 상징하는 것으로 보이며, 극초반의 마리가 이러한 것들을 모두 날려버리는 것은 모든 가짜들은 날려버리고 이 이야기를 끝내겠다는 안노 감독의 의지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잠깐 안노 감독 이야기가 나온 김에 에반게리온은 안노 감독의 일기장이란 논란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넘어갈까 합니다. 이번 에반게리온을 보시고 이거는 뭐 결국 안노의 일기장 아니냐 라고 평가하시는 분들이 많았는데요. 네, 일기장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어제 오늘 이야기도 아니고 에반게리온은 1995년 TV판부터 안노 감독 자신의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1995년 당시 코멘트를 보면 에반게리온은 결국 처음부터 자기 자신을 필름에 투영하고 싶어서 만든 작품이라고 확실하게 언급을 하고 있고요. 일본에는 자신의 실제 이야기를 베이스로 쓰는 사소설이라는 문학 장르가 있는데요. 안노 감독이 스토리를 만들어 나가는 방식을 보면 에반게리온은 이 사소설에 가까운 작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반 고흐가 같이 살던 친구 고갱과 싸움을 하고 그 직후 귀를 자른 자화상, 권총 자살을 하기 몇 주 전에 이 그림을 그렸고, 그에게는 왜 하늘이 이렇게 보였는지 그의 인생을 알고 보면 작품이 다르게 보이는 것처럼 에반게리온은 안노 감독의 인생을 베이스로 한 사소설에 가까운 작품이기 때문에 결국 작품을 좀 더 이해하려면 작가에게 포커스를 맞출 수밖에 없게 됩니다. 또한 에반게리온은 여러 방향에서 본 모습을 한 화폭 안에 담아낸 피카소의 큐비즘 작품처럼 하나의 캐릭터나 현상을 한 방향만이 아닌 다방면으로 해석을 할 수 있게끔 만들어 볼 때마다 새로운 발견을 할 수 있는 재미있는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만으로는 에반게리온이 대중적으로 흥행한 이유가 되기에는 부족합니다. 사소설이나 큐비즘 작품 중에는 대중적으로 재미있고 성공한 작품보다 우리가 모르는 작품이 훨씬 더 많으니까요. 그러면 안노 감독의 사소설에 불과한 에반게리온은 왜 재미있고 이렇게도 영향력을 가지게 된 작품이 되었을까요? 그것은 안노 감독이 팬티를 벗었기 때문입니다. 안노 감독은 스승인 미야자키 하야오 감독 작품에 대해 팬티를 벗지 않았다라고 하며 작가가 얼마나 자신의 치부까지 작품에서 제대로 보여줄 수 있는지에 대해 언급한 적이 있습니다. 작가들이 항상 부딪히는 문제는 오리지널리티입니다. 결국 지금까지 보던 영화나 만화, 소설 때문에 어디선가 본 것 같고 비슷한 작품이 되기 쉬운 작품 제작에서 자신만의 오리지널리티를 내기 위한 효과적인 방법은 결국 자신의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한 자신의 이야기를 할 때 부끄러운 것은 감추고 자기 자랑만 한다면 아무도 얘기를 들어주지 않겠죠. 때문에 사소설을 쓸 때 작가는 얼마나 자신의 부끄러운 부분까지 전부 보여줄 수 있느냐가 관건이 됩니다. 에반게리온에서 안노 감독은 외롭고 겁이 많은 14살의 소년에게 자신을 투영하여 자신이 좋아하던 작품과 좋아하는 여성을 전력을 다해서 표현을 하고 심지어 자신을 위로하는 행동까지 합니다. 그야말로 자신의 밑바닥까지 보여주는 서비스를 하면서 표현을 하였기 때문에 많은 이들의 내면으로부터 공감을 받을 수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이 방법은 작가에게 매우 위험한 방법으로 감독이 한낱 자신을 위로하는 쇼로밖에 보이지 않을 수도 있었기 때문에 일본에서 비판도 많이 있었고 일기장 논란이 생길 수밖에 없기도 하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에반게리온이 일기장만으로 끝나지 않은 중요한 포인트는 안노 감독이 이 이야기를 자기 이야기에서 끝내지 않고 한 발 더 나아가 벌거벗은 상태로 시청자의 멱살을 잡으면서 그럼 너는 어떻게 생각하느냐? 너는 그냥 이대로 살아도 괜찮냐며 자신의 문제이자 시청자의 문제에 관여를 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에반게리온을 좋아했던 건 마치 아는 거 많은 동네 형이나 친척 형이 야 이거 알아? 이거 재밌어. 이거 멋있지? 라면서 모르는 세계를 알려주는 것 같은 느낌이 좋았던 부분이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안노 감독은 거기에서 끝내지 않고 결국 자신을 포함한 오타쿠들의 문제에 대해 선을 넘는 선택을 하였고 시청자들에게 네가 뭔데 갑자기 그런 이야기를 하냐? 서비스나 제대로 해라 라는 말을 들으며 솔직해진 만큼 상처를 입게 되었죠. 그렇게 상처투성이의 안노 감독은
자신의 생각을 엔드 오브 에반게리온 26화 타이틀인 진심을 그대에게처럼 밀고 나가서 구극장판을 완성하고 너무나 솔직했던 엔딩 덕분에 자신은 물론 시청자들에게까지 에바의 주박에 걸리게 만들어버렸습니다. 진심을 그대에게 마지막 콘티에는 다음과 같은 연출 지시가 적혀 있습니다. 안노 감독이 이 장면에서 그냥 눈 질끈 감고 팬들이 원하는 대로 신지가 아스카의 손 한 번만 잡아주었다면 안노 감독 자신도 팬들도 25년에 걸친 에바의 기나긴 주박에 걸리는 일은 없지 않았을까 생각해봅니다. 자, 그러면 다시 창 이야기로 돌아와 보겠습니다. 에반게리온에는 3가지 종류의 창이 등장합니다. 절망을 상징하는 롱기누스의 창, 희망을 상징하는 카시우스의 창, 그리고 네온 제네시스에 사용된 가이우스의 창입니다. 에반게리온 Q에서 카오루는 롱기누스와 카시우스 2개의 창이 있으면 세계를 되돌릴 수 있다고 하면서 신지와 창을 가지러 가지만 신지가 뽑은 창은 둘 다 절망의 창인 롱기누스의 창이었습니다. 이는 안노 감독의 선배 토미노 요시유키 감독이 제타 건담을 절망적인 과거의 엔딩에서 새로운 극장판 3부작을 통해 희망적인 엔딩으로 다시 만들어낸 것처럼 자신도 스튜디오 카라 설립 후 희망의 창을 이용하여 에반게리온을 다시 만들 수 있다는 생각으로 신극장판 제작을 시작하였지만 결국 자신에게는 절망의 창밖에 없었음을 상징하고 있으며 그래도 Q를 만들어야 했기에 신지처럼 절망의 창을 뽑았던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게 자신의 생각만으로는 한계를 느낀 안노 감독은 콘티로만 제작하던 방식을 버리고 신 에반게리온 제작에 프리비즈 방식을 도입하게 됩니다. 프리비즈란 사전 시각화라고 하여 완성된 상태를 상상할 수 있는 시뮬레이션 영상을 미리 간단하게 만들어 보는 방식입니다. 연기자들과 모션 캡처로 비교적 쉽게 영상의 구도나 상황을 만들 수가 있어서 연기자나 다른 참가자들의 의견을 수용하기 쉽기 때문에 안노 감독은 이러한 프리비즈를 이용하여 되도록이면 우연히 만들어내는 라이브 감각의 제작 방식을 추구하였습니다. 롱기누스의 창의 유래는 많은 분들이 아시는 것처럼 예수님이 십자가에 매달리셨을 때 창으로 옆구리를 찌른 자에서 유래가 되었으며 가이우스의 창은 가이우스 율리우스 카이사르의 암살에 가담한 가이우스 카시우스 롱기누스에서 온 것으로 보입니다. 결국 세 개의 창은 모두 하나의 이름에서 왔는데요. 이 중 가이우스는 고대에서부터 많은 사람들이 사용한 아주 흔한 명칭이라고 합니다. 때문에 가이우스의 창은 어떤 특별한 사람이 아닌 어느 누구일 수도 있는 인류의 창에 어울리는 이름이라고 생각하여 사용된 것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네요. 그러면 겐도가 신 에반게리온에서 일으키려고 한 에디셔널 임팩트는 무엇이었을까요? 앞서 Q에서 카오루가 2개의 창으로 세상을 되돌릴 수 있다고 하였는데 겐도는 세계를 자신이 원하는 대로 다시 쓰기 위해 2개의 창을 가지고 에디셔널 임팩트를 일으키려고 합니다. 그리고 등장하는 골고다 오브젝트. 참고로 골고다 오브젝트의 골고다는 많이 알려진 것처럼 울트라맨 에이스에서 등장한 마이너스 우주에 존재하는 골고다 성에서 가져온 것으로 볼 수도 있지만 실질적인 이미지는 이 코바디스의 그랜드 크로스에서 영감을 받은 것으로 보입니다. SF 작가 호시노 요시노부의 1981년 작품 코바디스에서는 신의 영역으로 이 그랜드 크로스가 등장하는데요. 에바의 이미지와 상당히 가깝다는 것을 한눈에 아실 수 있습니다. 당연한 이야기이지만 작품에 있어서 작가는 신입니다. 작품을 제작하는 스튜디오는 신의 영역이라고 할 수 있고 골고다 오브젝트는 스튜디오를 상징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마이너스 우주에서 지금까지 애니메이션의 등장인물들이 관측할 수 없었던 제작자에게 겐도는 펜을 쥐어주면서 자! 이 세계를 다시 써서 내가 만족할 수 있는 이야기를 그려줘! 라고 요구한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또한 이러한 겐도의 요구는 자신들이 원하는 에바를 그려달라고 요구하는 에반게리온 팬들의 요구와 같은 맥락이기도 하죠. 영화 후반 13호기와 초호기 전투씬에서는 이러한 데칼코마니와 스튜디오 연출이 알기 쉽게 펼쳐집니다. 절망의 창과 희망의 창, 아버지와 아들, 오타쿠와 작가, 처음과 끝. 그렇게 대결 끝에 신지는 Q에서와는 달리 세계를 되돌리지는 않겠다면서 가이우스의 창으로 네온 제네시스를 시작합니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계속해서 못다한 이야기로 만나 뵙겠고요. 다음에 만나실 때까지 덜 심심하시라고 에반게리온에서 주요 액션씬과 작화, 콘티, 공동 감독까지 담당했던 마사유키 씨가 직접 편집한 잔혹한 천사의 태제 공식 뮤직비디오를 고정 댓글에 링크하였습니다. 성인 인증이 필요한 영상이지만 TV판 오프닝과는 사뭇 다른 느낌으로 즐기실 수 있고 이미 보신 분들도 공식 영상 화질로 언제든지 즐기실 수 있습니다. 다음에는 더 재미있는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노력하겠고요. 구독 후 알람 설정해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